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리나의 눈을 쓴 김지연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이번 책을 쓰시면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어떤 작업 세계와 생애를 다루셨는데 책 쓰면서 이 점은 나랑 정말 많이 닮았다 이렇게 느낀 점이 있나요? 사실 네. 외적으로 닮은 점이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생애를 다루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이 예술에 대해서 생각하는 지점과 제가 예술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그 생각이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네. 예술이 세상을 바꾸거나 구원할 수는 없다고 말하거든요. 본인이 예술가임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그 이유가 예술이 갑자기 세상을 이렇게 뒤집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삶을 하나씩 변화시키고 그 바뀐 개인이 모여서 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저는 제 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책 한 권으로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을 읽은 분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마음의 변화를 이루고 그게 뭔가 자기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된다면은 그게 어떤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네. 그게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랑 닮은 점이라면 닮은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집필하시면서 어떤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네, 제가 마리나의 눈을 쓰려고 이제 준비를 하던 중에 네. 몸이 크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 글을 오래 쓰다 보니까 허리가 아팠었는데 네.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그렇게 크게 아팠던 게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그 전에는 늘 책을 쓰고 뭐 글을 쓴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그런 정신활동 위주로 삶을 많이 꾸려왔었는데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제 몸을 너무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이 어떻게 생각하면 정신을 담는 그릇이나 마찬가지고 네. 또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몸 한 개로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 네. 이 몸의 목소리를 안 들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이 마리나의 이야기가 저한테 공감이 됐던 게 마리나가 그 집 청소를 하는 워크숍을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집 청소 워크숍이 이 몸을 네.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몸과 정신을. 네. 근데 그걸 청소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삶의 다음 단계로 이끄는 건데 저도 제 몸에 대해서 그런 거를 느꼈어요. 제 몸을 다시 가다듬고 몸의 목소리를 듣고 하면서 네. 아, 이 몸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네. 그거를 마리나의 예술과 함께 깨닫다 보니까 네. 이 작업에 더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다음으로는 책의 어떤 본문 중에서 뭐 모든 부분이 애착이 가시겠지만 그래도 좀 나한테 개인적으로 특별히 나는 좀 의미가 있다 하는 부분을 작가님이 직접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혹시 몇 페이지? 제가 찾아왔는데요. 네. 142페이지요. 42페이지. 잠시만요. 네. 그러면 천천히 읽어주세요. 네, 142페이지 마지막 단락인데요. 네. 그러니까 예술은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개인이 바뀌도록 도울 수 있고 그렇게 변화한 개인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혼자서 바로 설 수 있어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비로소 타인이 제대로 보인다. 그렇게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가장 연약한 면을 드러내며 연결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서로의 어깨를 어루만져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읽어주신 부분이 왜 좀 애착이 가는지, 왜 나한테 의미가 있는지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이 저는 이 아브라모비치의 예술을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특히나 그 후반부 네. 울라이와 결별한 이후에 후반부의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예술을 네. 좀 꿰뚫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렇게 네. 아끼지만 또 네. 연약한 면은 서로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나의 약한 면도 드러내고 그런 면을 서로 드러내고 나면 어쩐지 약간 동지애도 생기고 네. 또 더 애착이 생기게 되잖아요. 사람 간의 관계도.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이 마리나의 예술에서 잘 드러나는 부분이 아닐까.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네. 조금 더 연약한 면도 드러내고 나의 바닥을 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게 저도 제 인간관계에서 요새 많이 생각하는 점이거든요. 약한 면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궁금한 것이 이런 이제 글을 쓰는 작업을 하는 작가님들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작업을 하시는지 또 뭐 대부분은 이제 밤늦게 작업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뭐 나만의 어떤 집필을 위한 규칙적인 그 생활적인 루틴이 있는지. 네, 저는 사실 어떤 시간에서 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글을 써야겠다고 꼭 정해놓고 쓰지는 않는데요. 네. 일단 글을 쓰고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거는 네. 잘못하면은 모든 시간이 자유시간처럼 여겨져서 네. 글 쓰는 시간이 뒤로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글 쓸 것이 있고 작업할 것이 있으면은 스케줄표에 항상 그걸 쓸 시간을 먼저 확보를 해놓는 편이에요. 그 꼭 출근하는 시간처럼요. 네. 확보를 해놓고 나머지 시간에 네. 이제 다른 스케줄들을 잡는 편이고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대는 아무래도 낮에는 다른 분들 뭐 만나고 활동하다 보면 밤에 쓰는 일이 많긴 한데 네. 사실 방해되지 않는 곳이라면 어떤 장소건 뭐 낮이건 밤이건 별로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중요한 거는 네.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아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글을 쓰는 사람들이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건강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근데 오래오래 정말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오래 해먹으려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건강 지키는 게 네. 오래 하는데도 중요하고 또 작업을 맑은 정신으로 하는데도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책이 나온 지가 출간된 지가 몇 달 지났는데 아마 개인적으로도 독자들의 반응을 들으셨을 거예요. 네. 저희도 들었지만 그 좀 받았던 독자 반응 중에 개인적으로 난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기억에 네. 남는다는 게 있으면 몇 가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요. 네. 이제 저희 친구의 친구분이 읽고서는 그 얘기를 전해주셨었는데 네. 예술을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래요. 근데 우연히 이제 제 친구가 저희 책이니까 읽고 있는 걸 보고 이제 본인도 읽게 되셨는데 네. 이 책을 읽고서는 자기는 원래 행위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네. 미친 사람들인 줄 알았다. 네. 도대체 그런 거는 왜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네. 그런 퍼포먼스 예술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됐다고 네.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하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관객들한테 전하려고 했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네. 그게 가장 인상 깊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랑 비슷하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뭔가 영감을 얻거나 변화를 이뤘다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수행성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영감을 얻었다고 하시는 무용가분도 계셨고 네. 또 예술과 삶이 사실 이렇게 균형을 이루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마리나의 삶을 보면서 네. 삶과 예술의 균형을 찾는 점 혹은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작가분이 또 계셨어요. 네. 예, 그렇게 사람들이 뭔가 변화를 이뤘다고 할 때 네. 가장 행복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 사실 지금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집필할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가 지금 이제 언택트 상황이 갑자기 오면서 어떤 이렇게 이 시대적 변화, 지금의 상황에서 예술이 주는 의미가 또 달라졌을 수도 있고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작가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지금의 이런 시대의 예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상황이 네.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두려움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서로 연결되고 싶지만 또 연결될 수 없는 그런 슬픈 상태잖아요. 네. 저는 이게 마스크 낀 얼굴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는 평소에 사람들의 얼굴 전체를 보면서 표정을 읽고 마음을 읽는데 네. 마스크를 끼다 보면 아무래도 얼굴의 전체의 반이 가려지다 보니까 네. 눈만 보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눈만 보고 우리는 어떻게든 저 사람의 마음을 읽어보고 그 눈치를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열심히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좀 서로 간의 그 거리감을 더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예술이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예술의 역할이 이제 이거는 언택트 시대가 아니라 평소에도 제가 생각하는 점인데 네. 첫 번째는 그 개인의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점. 아무래도 예술 작품을 보다 보면은 왜 네.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나의 상황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이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버티는 시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인의 삶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점이 예술의 가장 큰 또 역할 중 하나가 아닐까. 네. 그 예술가들이 그 틈새에 대해서 세상의 틈새에 있는 여러 가지 서사를 읽어내잖아요. 아주 거대한 서사뿐 아니라 작은 서사도 읽어내고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자기와 타인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다 보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이렇게 눈만 바라보고서는 위로를 건넸던 것처럼 네. 서로의 눈만 바라보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너무 좋은 얘기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네. 이제 마리나의 눈이 나왔고, 그럼 이제 작가님으로서 또 비평가로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한테 뭐 다음 프로젝트가 있는지, 또 있으면 뭐 어떤 뭐 전시나 아티스트 또 공간과 관련된 프로젝트인지 좀 소개를 네. 해주세요. 제가 다음 책을 하나 쓰고 있는 게 있고요. 그거는 네. 보통의 감상이라는 제목인데 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현대미술 에세이예요. 네. 근데 그것도 마리나의 눈처럼 이렇게 강렬한 예술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한 책이긴 한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현대미술을 조금 더 가까이 여기면서 지금 네. 동시대의 미술을 같이 좀 향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기획을 한 책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제 다음 달 7월 말이나 8월쯤에 을지로 오브라는 공간에서 네. 여성 작가 세 분이서 하는 몸에 관한 전시가 열린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시에 제가 함께 참여를 하게 되어서요. 네. 이제 비평문을 쓰거나 혹은 이제 작가분들과 함께 아티스트 토크 같은 걸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네. 기획 단계라서 정확히 뭘 할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기획이 나오면 네. 저희도 취재를 가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김지연 저자님과 GOP의 구나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